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0.64%, 코스닥은 1.5% 상승했습니다. 시장 수급을 들여다보면 코스피에서는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동시에 큰 순매수를 했고, 그리고 코스닥에서도 이 정도면 큰 겁니다. 외국인들이 1750억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럼 시장에 무슨 좋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저렇게 올랐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 그 이야기를 좀 하기 전에 뭐 상식과 같은 이야기 조금만 해드리면은, 우리는 이렇게 주식시장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수많은 종목들이 있고, 우리는 이런 종목들을 사고 팔고 있죠. 또 그리고 이런 종목들의 주가 움직임이 궁금하기 때문에 종목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실제 투자를 진행하시다가 보면은 이 종목의 어떤 상황과는 상관이 없이 시장 외부, 전혀 주식시장과는 뭐 상관이 없을 것 같은 외부 요인에 의해서 시장의 종목들이 등락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시장 외적인 요인들도 많이 살펴봐야 돼요. 전문적인 용어로 보면은 이 시장 외적인 요인을 갖다가 시장의 체계적 위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각 개별 종목에 대해서 뭐 특이한 사항이 있어서 위험이 있다 그러면은 비체계적 위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장에 충격을 미치는 재료 중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금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금리라고 하는 것은 시장 전체 어떤 돈의 사이즈를 늘리고 줄이고 이런 데 관여가 되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어떻게 된다, 사람들이 굉장히 신경을 곤두세우고 바라보는 겁니다. 또 그리고 금리 이외에도 정부의 정책,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어떨 땐 규제를 하고 어떨 땐 풀어주고 이런 거에 따라서 인위적으로 돈의 움직임을 조절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부 정책에 따라서도 시장 전체가 영향을 받기도 하고 또 받지 않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또 돈의 사이즈를 늘리고 줄이는 게 경기 관련해서도 있겠죠. 그럼 경기가 좋으면 석유 소비량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가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자주 봅니다. 또 그리고 또 경기 현재 좋은가 나쁜가 볼 때 바로 물가 동향에 대해서도 보고, 또 이런 물가도 좀 더 세분화시켜서 뭐 근원 물가 뭐 보는 것도 많습니다. 뭐 생산자 물가, 뭐 소비자 물가 좀 더 세분화시켜서 앞으로 물가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현재 물가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이런 거 세부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또 그리고 뭐 파산이 많이 일어나는가, 이런 거 파산 관련해서도, 또 뭐 채권 시장이 현재 괜찮은가, 또 부동산 시장 뭐 괜찮은가, 이런 식으로 해서 때로는 뭐 전쟁, 때로는 뭐 자연재해까지도,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은 재료들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시장이 이렇게 오르고 또 최근에 시장이 이렇게 오른 것은 우리가 투자하는 각 개별 종목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시장 전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단은 가장 큰 게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더 올리니 많이, 이 이야기는 돈의 사이즈에 대한 문제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경을 곤두세우고 쳐다보는 거고, 또 중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쁘게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기 부양을 시도할 것이다. 그럼 돈이 늘어날 것이다. 이거는 중국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 좀 경기를 부양하는 경제 정책, 이런 걸 좀 기대하는 거라 볼 수가 있겠죠.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시장에 지금 영향을 미치는 재료들이 시장 외적인 재료들이 많았고, 그럼 오늘 시장이 올랐다는 것은 바로 전체 돈 사이즈에 대한 이야기, 또 중국 경기 부양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에 뭐 영향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해야 하는 건데, 이거는 뭐 기준금리 움직임도 봐야 되고 정부 정책도 봐야 되고, 심지어 우리나라가 아닌 외부의 다른 나라 사정까지 생각을 해야 되고, 심지어 지구 반대편에 있는 뭐 전쟁까지도 생각해야 되다 보니까 주식 투자가 상당히 어렵게 느껴지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께 늘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외부적인 요인들이 있죠. 근데 이게 전체적, 그러니까 큰 방향은 이 자본주의 세상, 돈이 중심이 되는 세상에서 돈이 줄어들게 되면, 그러니까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돈이 줄어들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진다 이 말이에요. 그 방향은 항상 늘어나는 쪽인데, 그게 어떨 때는 좀 과도하게 늘어났다가, 그러니까 그걸 거품이다라고 하고, 또 완전히 뭐 줄어드는 게 아니라 조금 줄어드는 게, 그게 좀 긴축이라서 거품을 좀 꺼주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되는데, 여튼 방향은
중간에 늘어나고 줄어들미 있지만 늘어나는 쪽으로 가고 있다. 이걸 우리가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돈이 늘어나게 되면은 부동산 시장도 유동성만 잘 관리하게 된다면 괜찮겠죠. 또 그리고 주식시장 같은 경우도 당연히 돈이 늘어나게 되면 기업이 하는 일들이 상품을 팔아서 시장에 있는 돈을 빨아당기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앞으로 돈이 늘어나게 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가 있겠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력들이 물량을 매집하는 그런 종목들 있죠. 그냥 흔들리지 않고 계속 우리가 물량을 모아가는 게 유리합니다. 시장 오늘 주요 재료 보면은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 결정이 있었습니다. 지금 몇 번 연속해서 이렇게 동기를 하게 됐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번에 뭐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지났기 때문에 앞으로 올해까지 연말까지 한 3번 정도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기회가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7월달에 이번에 올릴 것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면 한국은행에서도 사실 모험을 하는 겁니다. 기준금리 차가 이번에 7월이 지나게 되면은 미국하고 2%나 차이가 난다고요. 그럼 한국은행에서도 어쩔 수 없어서 지금 저런 선택을 하는 거다 그렇잖아요. 물가가 지금 낮아졌다. 그러니까 물가 금리를 갖다가 올리려는 압박가 좀 줄어들었지만 그만큼 경기가 좋지 않다는 거고, 또 새마을 공고 파산, 대출 부실 이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저게 잘못 터지면 골치 아픈 일이 생기기 때문에 참 여의치 않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무역 수지 그리고 경상 수지 흑자로 돌아섰지만 그 내용이 별로 좋지 않다 이 말이죠. 수출이 줄고 또 수입도 줄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이번에 동기를 하게 됐는데, 여튼 이 기준금리가 미국하고 2%가 차이가 나게 되는 것은 한국은행에서는 굉장한 모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같은 경우는 외환시장 있죠. 외환시장 움직임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미국에서도 기준금리에 영향을 미칠 만한 재료들이 나왔는데 6월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시장 예상보다 좀 더 낮았습니다. 3%가 나왔어요. 자칫잘못하면 2% 나올 뻔했습니다. 물론 비교 대상 기준금리가 작년에 워낙 높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는데, 이렇게 낮게 나오게 된다 그러면은 연준에서 금리 인상 이 명분이 자꾸 줄어드는 거라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연준에서 좀 중요하게 살펴본다는 근원 물가 역시 시장 예상보다 더 낮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오늘 시장이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기대느냐면, 기준금리 저번에 참 연준 인사들이 나와서 하도 지난 6월 이후에 하도 매파 발언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올해 기준금리 계속 인상되는 게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 있었는데, 이번에 물가 보니까 이거 생각보다 빨리 동결을 갖다가 하고 기준금리 인상을 멈추고, 좀 당장은 내리는 건 아니겠지만 일단은 멈추고 향후 방향을 내리는 쪽으로 가지 않겠나 하는 그런 기대가 시장에 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그리고 중국 경기 부양 기대는 계속 있는 거죠. 지난 10일 중국이 6월 소비자 물가 발표를 했을 때 말 그대로 참 이게 눈을 좀 의심스럽게 했는데 빵프로입니다. 빵프로. 중국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에서 돈을 풀지 않겠나 하는 기대감도 최근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대감으로 올랐습니다. 자, 시장 수급을 들여다보면 괜찮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은 업종 세력들이 순매수를 하고 있죠. 실제 세력들이 저는 업종들 산 겁니다. 샀기 때문에 저렇게 집계가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여러분들도 주식 방송 많이 듣죠? 궁금해서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것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에 있는 이 개별 종목이 궁금해서 이 개별 종목에 대한 소식을 듣고 싶어서 주식 방송을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시장은 이 개별 종목 상황이 아니라 시장 외부 상황 영향도 굉장히 많이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개별 종목 물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이 외부 상황까지 반영을 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의견을 이야기하겠지만, 그렇다 손치더라도 이 밖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을 어떻게 우리가 다 아나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늘 말씀드리는 게, 남의 말 듣고 투자하지 말고 우리가 믿어야 될 건 뭐냐면은 돈입니다. 돈. 세력들이 지금 샀단 말이에요. 시장을 기대감으로 지금 샀다, 이거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제 의견이에요. 이것도. 하지만 이제 실제 이 돈들이 각 개별 종목에 투입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 세력들은 각 개별 종목에 돈을 투입했던 뭔가 목적이 있을 거다. 돈 벌기 위해서 했겠지요.
그러면은 세력들 어떤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다 아닙니까? 세력들은 지동과 투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내가 이 종목을 투자했다 그러면은 그 주기적으로 또 사람들한테 보고도 해야 돼요. 주주들에게. 내가 어떤 종목 보유를 했는데 왜 샀냐면 이 종목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다. 이렇게 이게 이제 좀 미시 분석이 되는 겁니다. 제가 주로 여러분들께 해드리는 거는 거시적 분석이 되는 거고, 그러면은 이 종목을 샀다는 그 이유가 있겠죠. 그럼 그런 리포트를 내야 된다. 그러니까 산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뭐 투자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 돈이 어디로 가는 거 보고 그 돈이 왜 저 종목으로 갔을까 생각하고, 또 그 종목에서도 사는 세력, 파는 세력이 있을 거기 때문에 기관들, 나의 경쟁 상대들이 자금 운영을 어떻게 하는 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많이 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실력을 길러서 투자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자, 세력들이 이 많은 업종들 중에서 공통적으로 매집한 종목 보니까 이렇게 16개 종목이 있어요. 자, 이 16개 종목 몇 개 좀 들여다 보면은 일단 한국전력이 있습니다. 한국전력은 지금 추세가 조금 돌아서고 있습니다. 지금 상승 추세, 평범한 구간이 이렇게 왔는데, 이렇게 됐던 것은 세력들이 지금 돈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실제 우리가 한국전력 수급을 좀 들여다 보면은 오늘 외국인들 그리고 기관들이 이렇게 많이 매수했기 때문에 오늘 검색이 됐죠. 그런데 최근 한 달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렇게 세력들이 지금 순매수로 전환이 됐습니다. 지금 연기금 같은 경우는 지금 3개월 연속 계속 순매수를 하고 있고, 투심도 그렇죠. 이제 3개월 전부터 지금 세력들이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이제 외국인들은 최근 한 3주 정도 집중적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세력들이 사고 있죠. 그러면은 이 전체 주식이라는 것이 이 수많은 이 개미들, 대중들에게 분산되어 있을 때와 뭐 몇몇 세력들에게 굵직굵직한 큰 돈 굴리는 세력들에게 모여 있을 때 주가 움직임이 다르죠. 그래서 주가는 보통 이렇게 대중들에게 분산되어 있다가 세력들, 돈 많은 세력들이 저렇게 주식을 매집해 들어갈 때 상승한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얘들이 주식을 살라 그러면 호가를 높여가면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투자에 임하는 게 유리합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 이렇게 지금 상승주세 평범한 구간으로 다시 내려왔는데, 삼성전자도 그렇게 보면 돈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삼성전자 보면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이 최근 한 3분기 동안 엄청나게 매수했습니다. 어느 정도 매수했냐면은 1년 단위로 보게 됐으면 한 18조 4천억 정도. 와, 엄청나죠? 이게 정확하게 제가 계산에 맞는지 모르겠네. 하여튼 18조 4천억 정도. 엄청나게 순매수를 많이 했습니다. 외국인들이 저렇게 하는 것은 향후 반도체 경기가 괜찮을 것 같으니까. 언제부터 저 시점이 언제부터냐면은 삼성전자에서 뭐 반도체 재고를 갖다가 뭐 줄인다, 뭐 생산량을 줄인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될 때, 그럼 재고가 줄어들면 일단 반도체 가격이 오르겠네. 그렇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앞으로 경기가 돌아가면은 당연히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게 되겠죠. 삼성전자 그런 상태이고, 삼성전기도 여기도 세력들이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보면은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 최근 1년 동안 이렇게 매수했습니다. 이렇게 많이 매수했어요. 엄청나게 많이 매수했죠. 앞서가면 삼성전자 이게 지금 금액 단위가 아니라 잠시만요. 금액 다시 한번 봐요. 아까 물량이고요. 금액은 한 11조 정도 매수했네요. 1조 천억. 1조 천억이라고 봐야 되네요. 3,100억, 1조 2,300억, 이렇게 해서 11조 정도 한 것 같은데. 제가 이거 나중에 좀 정리 좀 해서 보여드릴게요. 지금 갑작스럽게 보니까 조금 헷갈리네요. 하여튼 많이 매수했어요. 자, 그리고 현대홈쇼핑은 좀 더 기다려 봐야 되겠죠. 한전기술, 지금부터 세력들이 들어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전기술 보면은 지금 세력들이 지금 이만큼이나 지금 들어와 있죠. 그리고 외국인들 들어와 있고요. 뭐 다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력대로 들어오니까 이렇게 오르잖아요. 저희 주가가 보면은 지금 이렇게 올랐잖아요. 이거 대중들에게 분산되어 있던 주식이 세력들에게
집중이 되니까, 그 물량이 이동이 되니까 세력들은 호가를 높여가면서 사니까 이렇게 오르는 거 아닙니까? 이게 수요와 공급의 법칙입니다. 공부 좀 해서 투자하면 됩니다. 오늘도 뭐 슈퍼개미가 사기 천문이 안 천문이 그런 기사까지 나오던데요. 참 자꾸 남말 듣고 하니까 그런 일을 당하는 거예요. 자기가 공부해서 근거를 가지고 투자를 하십시오. 그리고 투자에 대한 확신이 쏘자면 하지 마세요. 누가 하라고 등 떠미는 것도 아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세력들이 지금 한정기술 샀단 말이에요. 왜 사는가 공부해보고 이해가 되면 괜찮겠냐고 사는 거지. 세력들을 산다고 따라 사는 건 일단 아니에요. 사는 걸 보고서 계속 공부를 해서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한정기술을 사는 이유를 모르겠다. 그럼 내가 왜 투자한지 모르고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럼 투자하면 안 되지.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뭐 뉴스 잠시 좀 보니까 뭐 슈퍼개미가 얼마 간다 해놓고 지는 팔아붙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미친 자식들 아닙니까? 미친 자식들 아니야. 지가 투자하는데 뭐 슈퍼개미 이 새끼가 뭐 미안합니다. 예. 저분이 뭐 예언가도 아니고 어떻게 알아요? 저기 얼만큼 갈지 어떻게 아냐고. 근데 뭐 얼마 간다 그러면 진짜 가는 것처럼 생각해가지고 이 투자를 갖다가 이제 사람들이 어렵게 힘들게 돈 벌어서 왜 돈을 그딴 식으로 쓰는지 나 이해가 안 됩니다. 자, 알루코 지금 조심해야 되겠죠? 많이 올랐잖아요. 조심해야 됩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조심해야 되겠죠? 지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세력들 그건 많이 샀죠?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외국인들 좀 파는 이런 모습도 보이잖아요. 그죠? 조심하세요. 그거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알루코 같은 경우도 보니까 최근 수급은 괜찮네요. 그렇죠? 자, 지금 시장에서 조금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우리나라 기준금리 동결, 또 미국의 물가 지표 보니까 미국에서 기준금리 올리는 것을 뭐 적당히 하고 말지 않겠나 이런 거. 또 중국이 좋지 않으니까 중국 경기 부양하지 않겠나. 대충 그런 어떤 기대감으로 시장이 이렇게 오르는 거예요. 뭐 중국이 좋아서 오르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 거예요. 그냥 기대감으로 이렇게 시장 외적인 요인으로 오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여튼 걱정이 되는 것은 돈 사이즈가 줄어들어서 이제 앞으로 늘어날 것이다 이런 기대가 자꾸 작용을 하게 되는 건데, 뭐 결과적으로 그 돈이 늘어나게 되면은 주식 시장으로 들어오겠죠. 또 그리고 우리가 투자하는 기업들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 보고 세력들이 예상해서 투자해서 들어간다고요. 우리가 이제 그런 돈 흐름을 지금 쭉 비교해서 봤잖아요. 조금 전까지도 계속 봤죠. 그러면은 나도 열심히 공부해서 저런 투자들이 이해가 된다. 그럼 투자를 하는 거예요. 괜히 뉴스 보고 누가 얼마 간다 했다, 뭐 저렇다, 뭐 누가 돈 벌어준다 하더라. 그렇게 투자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뭐 모르겠어요. 진짜 그 사기 침을 낳고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주가 미래를 누가 압니까? 나도 모르는데 알 수 있는 사람도 없어. 그냥 원리 입각해서 투자하라 그러니까. 대중들에게 분산되어 있던 주식이 일부 소수 세력들에게 몰리니까 이 세력들은 호가를 높여서 주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이게. 그러니까 이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주가가 오른다니까 저게. 호가를 높여가면서 주문을 내기 때문에 오르는 거예요. 하나하나 원리를 생각하고 그럼 세력들도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각 회사마다 어떤 투자에 대한 어떤 자금 운영 방법이 있겠죠. 그런 것도 공부 좀 하고 여러 가지 공부 좀 하라고. 그렇게 투자하면 안 당합니다. 왜 쓸데없이 인터넷이나 뭐 뒤지면서 왜 쓸데없는 짓을 해요? 맨날 쳐다봐라. 지 실력이 나는가. 그 시간에 있으면 경제책이라도 하나 더 사보세요. 그냥 공부해서 돈 벌 생각을 해야지. 가만 앉아가지고 돈 벌고 뭐 사기당하면 누가 도와주겠지. 누가 도와줍니까? 그 부당이 도움도 안 돼요. 그냥 법원에서 재판 가서 해야 할 때 뭐 남의 있는 돈 어떻게 찾을 수는 있겠지만은 유흥으로 썼다 그러면 찾을 길이 없어요. 어떻게 찾노 그거? 병신 되는 거지. 이러놓으면 바보 같은 되는 거지. 누가 도와준다고 그래. 공부하세요. 남 탓하지 말고. 이상입니다.